시속 21,000km. 화성 대기에 부딪히는 순간의 속도입니다. 이 속도를 0으로 줄이는 데 주어진 시간은 단 7분. 낙하산, 로켓 엔진, 그리고 케이블 한 줄. 지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호가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것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왕복선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우주의 문이 열린 5년의 이야기입니다. 2011년 7월 8일 케네디 우주센터의 하늘이 마지막으로 밝아올랐습니다.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5가 STS-135 임무를 위해 발사대를 떠났습니다. 135번째이자 마지막 우주왕복선 비행이었습니다. 1981년 컬럼비아호의 첫 비행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30년간 이어졌고 그 사이 챌린저와 컬럼비아 두 차례의 참사로 14명의 승무원을 잃었습니다. 7월 21일 아틀란티스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관제사의 마지막 호출이 울렸습니다. 아틀란티스가 멈추었고 우주왕복선이 임무를 완수했다고 관제실은 박수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30년간 인류를 우주로 실어 나르던 날개가 그렇게 접혔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독자적으로 사람을 궤도에 올릴 수단이 없었습니다. 우주왕복선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당분간 국제우주정거장을 오가는 유일한 수단은 러시아의 소유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26일 플로리다에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발사가 있었습니다. 큐리오시티 로버를 탑재한 마스 사이언스 레버러토리가 화성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무게 약 900kg, 소형 SUV 크기의 이 로버는 그때까지 인류가 다른 행성에 보낸 것 중 가장 크고 정교한 기계였습니다. 원자력 배터리로 구동되는 이 로봇에게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존재했는가? 답을 찾으려면 먼저 화성에 내려앉아야 했습니다. 2012년 8월 6일 새벽, 지구의 수백만 명이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의 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큐리오시티가 화성 대기권에 진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속 21,000km에서 정지 상태까지 주어진 시간은 7분. 낙하산을 펼치고 방열판을 분리하고 역추진 로켓을 점화하고 마지막에는 스카이크레인이라 불리는 장치가 큐리오시티를 케이블로 매달아지면 2로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화성과 지구 사이의 신호지연은 14분. 관제실이 착륙 시도를 인지하는 순간 큐리오시티는 이미 화성 표면에 서 있거나 산산조각 나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착륙 성공 신호가 들어오자 관제실이 환호로 폭발했습니다. 공포의 7분이 끝났고 화성에 역대 가장 거대한 탐사 로봇이 내려섰습니다. 큐리오시티가 화성을 걷기 시작한 같은 해 민간 우주기업의 역사도 새 장을 열었습니다. 2012년 5월 22일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이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5월 25일 국제우주정거장의 로봇파리 드래곤을 붙잡아 결합을 완료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만든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한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10월에는 첫 번째 공식 화물 수송 임무인 CRS-1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습니다. 우주왕복선이 떠난 빈자리를 국가가 아닌 한민간 기업이 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2년 전 네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로켓 하나를 궤도에 올리던 회사가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의 보급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주의 지형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2012년 8월 25일 1977년 지구를 떠난 보이저 1호가 태양계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태양풍이 더 이상 닿지 않는 영역 헬리오포즈 바깥으로 나간 것입니다. 나사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듬해 2013년 9월이었습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충격파가 보이저에 도달하면서 주변 플라즈마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었고 그 위치가 성간 공간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발사된 지 35년, 지구로부터 약 180억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도 17시간이 걸리는 거리에서 인류가 만든 물체가 처음으로 태양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보이저 1호는 여전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초당 약 17km의 속도로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공간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큐리오시티가 화성 게일 크레이터의 옐로나이프 베이에서 암석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억 년 전 이곳에 중성에 가까운 신선한 물이 고여 있었고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화학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물의 흔적을 넘어 생명체 거주 가능 환경이 존재했음을 암석이 직접 증언한 것입니다. 화성에 과거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인가?에 대한 답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순간이었습니다. 90일짜리 로버들이 물의 흔적을 처음 발견한 지 9년, 이제 질문은 물이 있었느냐에서 생명이 있었느냐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12일, 유럽 우주국 ESA의 로제타 탐사선에서 분리된 필레 착륙선이 해성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를 향해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7시간에 걸친 하강 끝에 표면에 닿았지만 고정 작살이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필레는 해성 표면 위를 2번 튕겨 올랐고 절벽 그늘에 비스듬히 쓰러진 채 멈췄습니다. 태양 전지판에 햇빛이 충분히 닿지 않았습니다. 약 60시간 만에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필레는 동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60시간 동안 보내온 데이터는 해성의 표면이 예상보다 단단하고 유기물이 포함된 복잡한 화학 환경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류의 탐사선이 해성에 최초로 착륙한 순간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역사적이었습니다. 7개월 후인 2015년 6월, 해성이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필레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85 초간 신호를 전송한 뒤 다시 침묵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수억 킬로미터 밖 해성 위에서 보내온 그 85초는 전 세계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필레는 결국 다시 잠들었지만 로제타는 계속 해성 곁을 지키며 관측을 이어갔습니다. 2015년 3월 24일, 오퍼튜니티 로버가 화성에서 마라톤 풀코스 거리인 42.195km를 주파했습니다. 설계 수명 90일짜리 로버가 11년을 버티며 달성한 기록이었습니다. 같은 달 27일, 미국의 스콧 켈리와 러시아의 미하일 코르니엔코가 소유즈 TMA 16m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목표는 약 340일간의 장기 체류였습니다. 켈리의 임무에는 특별한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 마크 켈리가 지구에 남아 대조군이 된 것입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두 사람 중 한 명은 우주로, 한 명은 지구에, 우주가 인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지구를 떠난 지 9년 반 만에 뉴어라이즌스가 명왕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약 12,500km 상공을 지나며 전송한 이미지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명왕성의 표면에 하트 모양의 거대한 밝은 평원이 있었습니다. 폭 약 1600km에 달하는 질소 얼음 평원, 톰보 영역이었습니다. 산맥이 있었고 빙하가 흘렀으며 얇은 대기가 있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아직 활동 중인 살아있는 세계였습니다. 행성에서 쫓겨난 외소행성이 직접 가서 보니 역대 가장 생동감 넘치는 천체 중 하나였습니다. 9년을 날아가 마주친 명왕성은 과학자들의 모든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교과서 소크릿한 점이 심장을 가진 세계로 변했습니다. 2015년 9월 28일, 나사가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성 정찰 궤도선 MRO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화성 경사면에 따뜻한 계절마다 나타나는 어두운 줄기가 수와 염분의 흔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의 화성의 액체 상태의 짠물이 계절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 화성에 물이 흐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텍사스 사막에서 블루 오리진의 뉴세퍼드 로켓이 고도 100.5km를 찍고 수직으로 귀환에 착지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스페이스X의 펠컨 9이 11기의 위성을 궤도에 올린 뒤 1단 부스터를 케이프 커네버럴 착륙장으로 되돌려 수직 착지시켰습니다. 궤도급 로켓의 1단 부스터가 발사 후 지구로 되돌아와 착륙한 역사상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로켓은 쓰고 버리는 것이라는 60년간의 상식이 깨졌습니다. 우주 발사 비용을 혁명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재사용 로켓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같은 해에 두 민간 기업이 수직 착륙을 달성했고 우주의 문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25년 동안 우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국가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일들을 민간 기업들이 해냈고 태양계의 경계가 처음으로 넘어졌습니다. 화성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물이 흐르는 행성임이 밝혀졌습니다. 명왕성은 예상보다 훨씬 풍요로운 세계였고 해성에는 인류의 탐사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는 단 하루도 사람이 떠난 날이 없었습니다. 스콧 켈리는 그 안에서 340일을 버텼고 그의 몸은 우주가 인간에게 무엇을 하는지 묵묵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켈리가 돌아오는 날, 그리고 인류가 다시 달과 화성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